이제 교과서 70쪽이에요. 오늘 할 내용을 해봅시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오늘은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자,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대승불교의 전파예요. 불교면 불교지 대승불교는 또 뭐냐?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만들어졌거든. 이 석가모니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가 불교를 인도에서 창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승불교랑 다른 말로 상좌부 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승불교란 뭐냐? 나 혼자 열심히 깨달음을 얻고 참선을 해서 나 혼자 각성을 해서 부처가 되자. 이게 소승불교예요. 그럼 대승불교는 뭐냐?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깨달음이 얻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야. 모두 함께, 아이고, 나 혼자만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자.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행을 주로 했고,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됩니다. 자,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대승불교가 유행을 했다는 거죠. 자, 맨 처음 자, 그냥 그걸로 쓰세요. 자, 첫 번째, 맨 처음 이 불교가 들어온 것은 바로 여기 중국부터 들어옵니다. 중국 지역으로 불교가 전파돼 들어오는데, 중국의 불교의 전파는 후한 말에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유진 남북조 시기 앞에서 했었지. 특히 이 북조에서 적극 장려합니다. 앞에 얘기했잖아. 북조는 보통 흉노, 선비, 가열, 저, 강, 이 이민족 왕조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북조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식의 그 유교를 별로 안 좋아해. 중국은 옛날부터 유교의 국가니까. 그래서 유교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찾았고, 그게 이 사람들은 불교를 선택한 거예요. 오호의 그 북조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거대한 석굴을 만들어요.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거대한 부처의 그 석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원강석굴, 룽먼석굴. 교과서 71쪽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교과서 71쪽에 자료 1에 원강석굴 대불. 자, 그리고 그 불상을 만들 때 불상의 얼굴을 황제를 따서 만들어요. 황제를 닮은 불상 제작.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가 지나서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러서 불교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불교의 성행. 당시 당나라 사람들은 뭔가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고, 진짜 부처님이 처음 만들었던 불교는 어떤 걸까? 그걸 알아보자. 그때 현장이라는 스님이, 당나라 스님이, 현장이 인도 순례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오리지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당서역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데리고 어디로 가냐? 바로 인도로 가는 거거든. 그 모델이 됩니다. 자, 불교는 이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전해져 들어옵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에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불교를 수용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삼국의 왕들, 고구려, 백제, 신라에 어떤 왕이 불교를 수용했느냐? 고구려의 소수리망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수용했다. 백제는 침류왕. 이 사람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요. 여기 서진이 있다가 남쪽으로 쫓겨갔지. 그 동진으로부터 수용을 해요. 신라는 법흥왕이 공인을 합니다. 법흥왕 때 공인. 그리고 원효라는 스님 있지. 원효의 대중화. 백성들 전체에게 불교를 퍼뜨려요. 바로 아미타 신앙으로. 누구나 불교 막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누구나 아미타불만 마음속으로 열심히 외우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뭐 책 읽고 이럴 필요 없다. 이게 원효의 아미타 신앙이에요. 자,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됐다.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 근데 일본에는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만의 그 종교가 있어요. 일본에서만 있는 종교. 그 토착 종교인 신토 사상과 불교가 만나요. 이때 그 신토 사상과 불교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신불습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주 나옵니다. 신불습합. 역시 여기 아까 원광룩말석굴처럼 71쪽에 하치만 신상이라고 있거든. 71쪽을 잠깐 다시 보자. 하치만은 본래 농업, 항해, 재물 등을 관장하는 일본의 신토신. 근데 나라 시대 때 이 하치만을 불교의 신이라고 간주하고 그 불교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토의 원래 신토 사상과 불교가 융합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꼭지 했고, 자, 두 번째는 불교의 토착화. 왜 이걸 누르니까 없어지지? 미안하다 얘들아.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내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조금 조작감이 달라졌네. 그냥 1번은 그 앞에 걸로 보고 하세요. 두 번째는 불교의 토착화. 첫 번째, 불교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화 되는 거예요. 인도에 있던 불교의 모습에서 동아시아화 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불교의 성격을 보여요. 앞에 얘기했어요. 앞에 그 그림에서 불교라는 건 원래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걸 남한테 전파해줘서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거였잖아. 근데 국가불교란 건 뭐냐면 나라의 임금들이 왕이 권력 강화를 하는데 불교를 이용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국가불교에서는 군주와 부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군주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불교를 이용해서. 왕이랑 부처랑 똑같으니까 너 부처님 믿듯이 왕 말을 잘 들어라 이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불교를 위해서 뭐 했던 대표적인 것들이 앞에 나왔던 원강, 룩먼석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 불교를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처님이 지켜주는 나라야 하면서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 같은 대장경을 간행하면서 자기 나라에 그 부처가 은덕을 내렸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 사상과 결합. 중국, 한국, 일본 전부 다 불교가 전통 사상과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의 사상은 유교였잖아.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효도지,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만들어요. 중국판으로. 원래 인도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인도에는 없는 건데 새로 만들었어요. 부모 은중경. 이거는 유교의 효사상을 강조한 그 경전입니다. 부모 은중경. 중국에서 만든 불교 경전이에요. 다음에 한국에서는 산악신앙, 산신령 있잖아. 그리고 용신앙과 용을 숭배하는 거. 불교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산신각, 칠성각. 혹시 뭐 불교 믿고 뭐 절 다니는 사람들은 알 텐데 우리나라 절을 가잖아, 얘들아. 절에 가면은 앞에 대웅전이 있어요. 여기 가면 부처님 있는 거 있지. 부처님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절하는데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뒤에 가면은 또 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절들이. 근데 이 절은 이 건물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산신령 그림 같은 게 막 그려져 있고 이럴 때가 있어. 이런 게 산신각이랑 칠성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도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 산신령을 믿고 이런 사상들이 그 불교와 결합을 하면서 절 안에서 이렇게 산신령, 칠성각, 용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일본. 일본은 아까 얘기했다. 토착신이 불교의 수호신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예가 하치만 신상. 이걸 뭐라 한다고? 신불 습합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세 번째, 선종의 발전. 불교의 수행 방법으로 교종하고 선종이 있어. 교종은 열심히 경전을 읽어서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자 이런 방법이고, 선종은 참선하고 수행, 내가 깨달은 걸 얻어서 행동을 하면서 부처가 되자 이런 건데, 이 선종이 되게 발전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선종은 남인도 출신의 달마가 창시했어요.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종이 언제 유행을 했느냐? 통일신라 말에 호족들한테서 호족을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때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족이든 이 사무라이든 열심히 앉아서 책 읽는 캐릭터는 아니잖아. 책 읽는 것보다는 칼 쓰고 뭐 싸움하고 이런 걸 전공인 사람들이죠. 그러니 책 읽는 교종보다는 이런 참선 수행을 하는 선종을 더 중요시했다. 더 친숙히 여겼다. 자,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불교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교 문화,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 여긴 좀 짧습니다. 불상, 불화. 불상은 부처상, 불화는 불교 관련된 그림, 그리고 탑 등이 유행을 하면서 제작되면서 불교 예술이 발달을 했다. 불상 만들 때 뭐 금동으로도 만들고 뭐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등등등 다양한 재료 썼고, 탑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탑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만드는데 중국, 한국, 일본이 탑을 만드는 재료가 좀 달라요. 중국에서는 벽돌을 이용해서 탑을 만들어요. 벽돌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벽돌을 쌓는 거죠. 한국에서는 주로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돌 가지고 만들어. 일본은 나무로 목탑을 많이 만들었다. 한중일의 탑 양식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불교의 그 경전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가 많이 발달을 해요. 불교 경전을 찍어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목팝 인쇄물이 발달을 하는데,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한국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그리고 백만탑 다라니경, 일본 건데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발견 직전에 가장 오래되었던 목판 인쇄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엄청 오래된 거겠죠, 결국은. 자, 그리고 뭐 대장경도 만들었었다 이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장경, 팔만 대장경, 이런 불교 예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적, 지적, 교류, 증대. 당시 스님들, 승려들은 국제인으로, 그러니까 뭐 신라 스님이라고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불교 공부하러 중국도 갔다 오고, 뭐 일본에다 불교를 전파하러 가기도 하고, 일본 승려가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 승려가 더 오리지널 불교인 인도를 가서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세계 무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국제인이라고 하거든. 승려들은 국제인으로, 미안하다. 국제인으로 인적, 지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데 공헌을 합니다. 인적, 지적, 교류 활발히 하였다. 그래서 이 승려들을 통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로써 만들어진 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라의 이두 설총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라가나 할 때 그 가나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승려들이 교류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화적 변화고, 대표적인 스님들을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시험 문제 정말 단골 출제예요. 먼저 강승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어.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스님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위초고 삼국지의 그 오나라에 가서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키기도 했다. 다음, 앞에 나왔던 사람 현장, 서유기 삼장법사의 모델입니다. 현장법사는 불경을 구하러 오리지널 불교를 찾아서 인도 유학을 했다. 그리고 그 다녀온 거를 대당서역이라는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현장이에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불교 공부를 한 거를 불교에 가서 그 불경하고 불상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귀한 거잖아. 인도까지 가서 구해왔는데 그 귀한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대안탑이라는 탑을 만들기도 했다. 교과서 73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대안탑이라는 탑으로 현장에 가져온 거를 보관하기도 했다. 다음, 해초. 해초는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 이 사람은 당나라, 여기는 고구려 사람으로서 일본의 불교 발달에 기여. 일본으로 가서 이 사람은 일본의 불교 발달에 기여를 했습니다. 어우, 미안하다 얘들아. 해자다. 해초가 아니라 해자. 해자라는 사람이 고구려 스님으로 일본의 불교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 아스카 문화랑 관련되는 그 쇼토쿠 태자 맞습니다. 좀 많지 양이 오늘은. 자, 그리고 방금 했던 해초, 신라 사람입니다. 신라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현장하고 똑같아요. 현장처럼 인도를 순례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녀왔던 거에 대해서 기행문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다음, 감진. 당나라 사람입니다. 일본에 건너가, 중국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가 계율이라는 거를, 불교의 계율을 전했다. 의상, 신라. 당나라 유학을 했으며 신라 화엄종을 개창. 마지막, 엔닌.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일본의 승려로 당나라를 유학을 했다. 근데 일본에서 당나라 가는데 그때 해적이 되게 많았나 봐, 바다에.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또 가서도 적산 이 법화원이라는 곳에 머물며
그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며 바다의 왕자 장보고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왔다 갔다 할 때도 장보고가 호송을 해주고 뭐 이랬었나 봐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앤린도 그 장보고한테 이 앤린이 나중에 감사 편지를 쓰거든.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앤린과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요. 입당, 구법, 순례, 행기. 이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양이 많았습니다. 이 대승불교의 전파, 불교의 토착화에서 나타난 세 가지 특징, 불교 문화, 그리고 인적 지적 교류에 나타난 스님들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고 이 교과서 밑줄을 좀 긋고 끝내도록 합시다.